안녕하세요, 현우였습니다. 스페이스 그래비티 영상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영상을 올려야지 안 올려야지 하다가 결국 까먹어버려가지고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스페이스 그래비티는 최종본이고요. 이제 이 스페이스 그래비티를 통해서 저희 학교 발표 대회인 SSL 대회에서 참가를 했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발표를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스페이스 그래비티는 행성 중력을 계산하는 웹 시뮬레이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고요. 보시면 스페이스 그래비티 현스데브 이 주소로 이 스페이스 그래비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래비티는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저번에 없던 것들이 몇 개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런 생성을 하면 보시겠지만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생겼어요. 이제 행성 자체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궤적으로 껐다 키거나 하실 수 있고요. V구나.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여전하고요. 스페이스바로 멈추거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궤적 같은 거는 궤적할 때 스텝이 아니라 이제 길을 1로 설정하고 길이를 좀 길게 한 다음에 밝기 스텝을 짧게 하면 이렇게 좀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가 블로그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문자열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그래비티에서 만들었던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직접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입력하고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불러오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페이스 그래비티를 만들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던 건데, 가운데에 무거운 움직이는 행성이 하나 있고 그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보면 대충 질량이 이 정도고요. 이제 이쪽 스크린샷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회전합니다. 계속 공전을 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도는 행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도는 행성 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테스트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아직 3개밖에 없긴 한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발견하신 좀 흥미로운 행성 궤적이 있다면 스페이스 그래비티 블로그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멈춰버렸다. 지금 OBS 때문에 멈춰버렸나 본데. 아, 그놈의 컴퓨터 얼른 바꿔야지. 아무튼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죄송해요, 웹브라우저가 아예 멈춰버렸나 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 스페이스 그래비티에 붙여 넣게 되면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초기에 비해서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내부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약식으로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주중력 시뮬레이터 제가 3학년 5반 12번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목적 여기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네, 그냥 제대로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릴 거는 우주중력 시뮬레이터인 스페이스 그래비티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의 목적은 스페이스 그래비티의 간단한 설명과 작동 구조 등의 기술적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목적을 넣은 이유가 이게 제가 뒤에 설명한 내용이 절대 그 일반적인 사람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제 발표를 듣는 선생님이 물리학쌤 한 분이랑 다른 분들은 뭐 국어쌤, 사회쌤 이런 분들이라서 제 발표를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에 맞추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애초에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의 이해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냥 발표를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의 지식 수준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발표 동기인데요. 제가 이 스페이스 그래비티를 만든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각별이라는 유튜버님께서 올리신 중력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큰 행성이 하나 있고 그 주위로 작은 행성들이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이 공전이 뭐 어떤 특수한 법칙 같은 게 적용이 안 되고 뒤에 나올 중력 법칙, 만류인력 법칙 그 하나만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걷다가 그냥 벡터만, 그러니까 속도만 추가를 해준 건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 한 번씩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그래비티의 목적은 중력 법칙이 적용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스페이스 그래비티가 중력을 다루잖아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기아 단원에서 타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2에서 이제 벡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 이제 뭐였죠? 아무튼 그 제 3법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과학에서도 지구과학 파트를 나가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인데 정보는 좀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내가 소개할 내용은 스페이스 그래비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래비티를 간단하게 도형으로 나타낸 건데 은근히 예뻐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PC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거의 사용을 못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도 신경을 안 쓰고요. 일단은 벡터에 필요한 드래그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를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UI 자체가 모바일을 애초에 고려를 안 한 디자인이라서 그냥 어중간하게 모바일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PC만 지원하라는 생각으로 그냥 PC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통계인데요. 이거는 왜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총 43개, 그 다음에 코드 라인은 3027줄 정도 되고요. 기억났어요. 그때 발표하기 전에 거의 직전에 수정을 했던 건데 다른 친구가 비슷하게 무슨 소스 코드 몇 자 이거를 화면에 보여줘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넣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넣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술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액트로 진행을 했고요. 리액트랑 캔버스를 썼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는 웹 워커를 썼습니다. 이제 이게 작동 구조인데요. 메인 스레드의 경우는 이제 드로워랑 컨트롤러가 있고, 워커 스레드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자세한 구성 요소인데요.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부분씩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분류만 설명을 드리면 메인 스레드랑 워커 스레드 있고요. 메인 스레드는 메인 컴포넌트 이렇게 있고, 스크린이라고도 하는데 메인 컴포넌트랑 컨텍스트들이 있고, 워커 스레드는 시뮬레이터랑 IO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는 그 리액트의 컨텍스트를 말한 건데요. 전역적, 그러니까 글로벌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 그래비티는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상호적으로 동작하며 확장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사실 이 컨텍스트를 사용한 이유는 확장성을 증가시켰기보다는 최적화적인 요소가 컸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프로프 드릴이라는 방법을 써서 구현을 했는데요. 말은 좀 번지르르 하지만 그냥 프롭스를 그냥 위 컴포넌트를 올리고 내리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보시면 메인 컴포넌트가 있고 이게 그 아래에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 컨텍스트가 없을 때는 여기서 받고 올리고 내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여기서 올리잖아요. 그럼 메인 컴포넌트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하니까 얘네가 다 업데이트가 돼버려요. 리액트 생명주기를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상위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되면 그 하위 컴포넌트도 다 리렌더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시뮬레이터가 기본적으로 60 프레임으로 60 UPS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1초에 60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꽂으면 이제 메인 컴포넌트가 13.33ms마다 리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렉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제 컴퓨터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뒤에 말할게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업데이트 같은 거를 꼭 필요한 컴포넌트에서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제한을 뒀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특징이 그냥 그 컨텍스트 프로비더 안에서만 있으면 컨텍스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 같은 걸로 추가할 때 이제 컨텍스트를 불러와서 실행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살짝 편했습니다. 먼저 이제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스페이스 그래비티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게 5월 16일 버전 기준입니다. 지금 버전은 살짝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랜덤 제너레이터 말고 이제 블로기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건 아직 PPT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짜잘하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도 되고, 그래서 세팅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페이스 그래비티의 설정을 저장하고 이제 수정을 담당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편집될 그런 컨텍스트는 아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워커 컨텍스트입니다. 워커 컨텍스트는 워커 스레드를 생성을 하면서 다른 컴포넌트의 요청을 워커 스레드로 전송하거나 그다음에 리스너 함수 등록을 하는 컨텍스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워커 스레드랑 메인 스레드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워커 컨텍스트에서 연결이 되면 이제 워커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생성을 하고 이제 유저 스테이트로 유저 REF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 함수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add listener를 통해서 그 스태틱스나 아니면 세팅에서 함수를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iO에서 메시지가 오면 리스너 그 메시지에 맞는 리스너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리퀘스트 함수를 통해서 뭐 이런 컴포넌트의 요청을 한번 받아서 iO에 전송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워커 스레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고연산 작업을 위해 워커 스레드를 제공합니다. 정확히는 고연산 작업을 위해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메인 스레드랑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 기능이 필요할 때 워커 스레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워커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그 메인 스레드랑은 다른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글로벌 컨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나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범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액트의 컨텍스트랑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살짝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되므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 공유가 안 돼요. 메모리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변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워커 스레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스레드가 맞나, 프로세스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중 프로세스 작업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긴 하지만 파이썬 할 때 그 다중 프로세스랑 다중 스레드를 몇 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워커 스레드랑 메인 스레드 사이에서 지나다니는 메시지랑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이거는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 요청 코드랑 설명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포지토리 보시면 아마 관련해서 코드점 마크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플레이, 펄스 있고요. 플래닛 리스트, 이거는 이제 행성 불러올 때 쓰는 메시지고요. add plant는 새로운 행성 추가하는 거고, 이 외에는 그냥 정보 같은 거 업데이트하는 거고, scope your parent, 이거는 디버그용인데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콘솔에 출력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국 용어인데 그냥 유튜브 보다가 생각나가지고 이걸로 썼고요. 이제 워커에서 메인으로 가는 경우는 리서치,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 코드와 함께 반환을 하게 되고요. UPS는 1초당 업데이트를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쿼그는 스쿼그 여러 패런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다음으로 플래닛 컨텍스트인데요. 플래닛 컨텍스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뮬레이터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버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의 연산 결과를 IO가 받아서 이제 워커 컨텍스트로 건네주고, 워커 컨텍스트에서 리스너 함수를 등록해놨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통해서 워커 컨텍스트로 유즈 스테이트를 받고,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거를 스태틱스랑 플래닛 캔버스로 전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는 그냥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냥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성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백터 캔버스에서 마우스 드래그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행성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제 마우스를 딱 클릭하고 드래그 해서 손을 떼는 순간 이제 새로운 생성 정보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커서는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우스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벡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기만 하고요. 실제로 생성 과정에는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워커 컨텍스트에 전송을 하고요. 이제 리퀘스트 워커 함수를 통해서 IO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O에서 시뮬레이터로 전송을 하고, 시뮬레이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그 행성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제 그 행성 정보가 포함된 전체 행성 데이터를 리퀘스트 리서치라는 코드와 함께 IO로 전송하고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성이 꼭 재생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행성을 했을 때 화면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행성을 생성을 했을 때 만약 시뮬레이터가 정지 상태라면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뮬레이터가 재생되는 상태라면 계속 루프가 돌게 되겠죠.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죄송해요. 크게 별건 없고, 중심 사이 거리 구하고,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 중력을 구하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XY축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억울한 게 제가 기하를 배우고는 있는데, 이거를 배울 당시에는 분리하는 법을 몰랐어요. 코사인 함수랑 사인 함수를 통해서 X축, Y축으로 분리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한 며칠 헤매다가 안 건데, 최근에 기하 이제 좀 배우면서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구나를 알고 살짝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고생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최적화인데요. 나는 최적화는 두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루트 사용 최적화인데요. 정확히는 루트는 똑같이 사용하는데 연산 최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행성 중심 사이에 L이고 이게 어리거든요. 어리인데 제곱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루트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루트 씌우고 다시 제곱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안에 있는 값, 루트를 안 씌운 값을 별도로 계산하고, 이 계산한 값을 다시 이쪽에 바로 넣는 형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그 사용했을 때 속도가 100이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94.46% 이렇게 한 5% 정도의 속도 차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한번 루프 돌 때 엄청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 차이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엄청 많이 제곱 거의 5n의 제곱이기 때문에 엄청 영향을 많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계산 결과 재사용인데요. 만류인력 법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행성 1과 행성 2에 작용하는 힘 F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1이 행성 2에게 가하는 힘 F랑 행성 2가 행성 1에게 가하는 힘 F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 계산하지 않고요, 캐시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캐시에 있으면 캐시 거를 사용을 하고 캐시를 지우게 되고요. 캐시에 없다면 캐시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리액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적 능력을 모두 사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리액트에 대한 기능은 죄다 쓴 것 같아요. 이전에는 최적화를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는데, 왜냐면
그냥 웹 같은 경우는 리렌더링이 좀 몇 번 된다고 해서 좀 심각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 그래비티는 리렌더링을 잘못 처리하면 이게 시뮬레이션과 동기화가 돼버리면서 계속 16.6ms마다 계속 잘못되게 리렌더링이 되니까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리액터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이제 행성의 예상 궤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론적 지식을 위해서 학교 내에 물리쌤, 지구쌤께 설명을 요청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궤도 같은 경우는 이 궤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벡터를 생성한다고 이렇게 마우스를 했을 때 이제 이 예상 궤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물리쌤이랑 지구과학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물리쌤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한 물리쌤은 제 차 안에서 이상한 공책을 가져오시더니 대학교 일반 물리학 공책이었고요. 네, 딱 펼치시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이건 어려운데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 뭐 써주셨는데 이해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쌤 한 분도 비슷한 대학 일반 물리학 공책을 가져오시더니 이건 어렵다 하시고 결국은 두 분 다 못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타원 방정식, 행성 방정식, 중력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고 선생님들도 아직 복잡한 게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런 예상 궤도는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너무 아쉽긴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발표는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드미는 아직 정리를 안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정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 SSR 한번 하고 날려먹을 프로젝트라서 사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리드미를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길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우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